그리고 목표가도 최대로 이 100K까지는 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격이 아니라 움직임이다. 이 100K 정도에서 움직임에서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긴 말씀드렸던 이렇게 도지 캔들이 발생하든가 또는 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95K를 돌파를 하면서 또다시 신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분석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틀 전이었죠. 이 11월 19일 텔레그램방을 통해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상승 추세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95K에서 100K까지 상승의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해당 추세 라인이, 이 상승 추세 라인이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을 이은 이 상승 추세 라인이었고, 결국에 이 상승 추세 라인은 깨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최소값인 95K 이상 도달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차트를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95K를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100K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만 그 중간에 이 97.3K 이 라인에서 기술적인 저항이 하나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97.3K 부분도 시원하게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00K까지는 목표를 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백구님 100K까지 가면은 이 10만 달러까지 가면은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100K라는 숫자가 좀 상징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열을 시키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감히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 정고를 돌파한 시점에서 이런 가격들에 우리가 초점을 두기보다는 지금의 현재 흐름과 유사한 과거 차트 이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어떤 스탠스를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차트를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봤을 때 일단 차트 흐름을 보면은 주봉상 일단 이때 부근부터 저는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기억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때 당시에 이 주봉의 캔들 패턴상 이게 모닝스타 캔들이죠. 이런 형태입니다. 보시면은 음봉이 출현하고 여기서 도지 캔들이라고 하죠. 작은 캔들이 출현하고 그 다음 양봉이 이 음봉의 시가 자리를 넘었을 때 상승의 가능성이 큰 캔들 패턴이에요. 이런 캔들 패턴이 주봉상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신뢰가 높아요. 보시면 여기서 음봉이 발생하고 그리고 도지 캔들 발생하죠. 작은 캔들로. 그리고 양봉이 발생하면서 이 음봉의 시가를 넘었죠. 이때는 여기를 지지해주고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였어요. 그럼 그 다음 흐름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지해주고 올라갔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주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 주봉 캔들은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마감이 되겠죠. 그럼 여기 주봉 캔들을 빼고 이 캔들을 볼게요. 보시면은 이 캔들 연속으로 3개의 양봉 캔들이 나와 주었고, 그리고 거래량을 함께 보시면은 이 3개의 캔들 안에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띄었죠. 우리는 이것을 적산병 캔들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3개의 연속된 양봉 캔들이 출현하는 모습을 적산병 캔들이라고 하고요. 이 적산병 캔들도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 차트에서 보이는 적산병 캔들은 정체 적산병 캔들과 유사해 보여요. 보이는 게 이제 이 3개의 양봉 캔들에서 가운데 양봉이 가장 긴 게 정체 적산병 캔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가운데 캔들의 크기가 가장 크죠. 이 3가지 캔들 중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체 적산병 캔들이 출현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과거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은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산병 캔들은 상승의 신호입니다. 상승 캔들의 패턴이기 때문에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식으로 상승을 했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다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상승을 했냐. 그럼 과거 차트의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면은, 그럼 과거로 넘어와서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2019년 5월 주봉 차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네모 치신데 보시면 여기도 3개의 연속된 양봉 캔들이 발생하죠. 근데 여기서 거래량도 점점 늘어나고 가운데 캔들의 크기가 가장 커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유사한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 이렇게 3개의 연속된 양봉 캔들이 발생하고 그 후에도 양봉 캔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캔들에서 이렇게 도지 캔들이 발생을 하고, 그때 당시 고점 대비해서는 대략 한 18%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걸 그대로 지금 현재 차트와 비교를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도 여기서 3개의 양봉 캔들을 뜨죠. 3개의 양봉 캔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도 양봉이 나오죠. 다음도 양봉이 나오죠.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서 현재 차트와 좀 유사하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주 마감이 여기서 양봉 마감하고
다음 주 캔들에서 이렇게 도지 캔들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런 식으로 하락의 신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캔들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이런 음봉 살짝 대응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보면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고 또 다른 예시로 넘어갈게요. 네, 그럼 더 과거로 넘어와서 비트코인 17년 1월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도 똑같이 연속된 3개의 양봉 캔들을 출현하죠. 근데 이 3개의 양봉 캔들 중에서 이 가운데 캔들의 양봉 크기가 가장 큰 정체 적산별 캔들이 출현합니다. 그 이후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때는 바로 다음 캔들에서 윗꼬리, 아랫꼬리가 긴 도지형 캔들이 출현하면서 그 이후 추가적인 조정이 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예시 모두 다 결국에 약간의 조정 주고 결국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조금 조정, 이 상승의 과열을 시키는 이런 단계가 있었다. 결국 이렇게 3개의 양봉 캔들이 발생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런 2개의 사례를 보고 현재 차트로 넘어와서 대응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만약에 이번 주에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 여기서 윗꼬리 아랫꼬리 긴 음봉 캔들로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목요일이죠. 금토 일 이렇게 해가지고 3, 4일 동안 음봉으로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좀 대응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양봉 마감을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이렇게 도지 캔들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우리가 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또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뭐 100K까지 갈지 어디까지 갈지 이거를 너무 초점을 두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번 주 이 주봉 캔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긴 지금 양봉으로 잘 가고 있는데 음봉으로 마감되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되는 이런 캔들이 보이던가 또는 이번 주는 양봉 마감을 하는데 다음 주에서 도지 캔들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굳이 조정에 대해서 가격에 초점을 두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일단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한방 브리핑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보시는 게 이틀 전 영상인데 이틀 전 영상에서도 95K, 100K를 언급드렸습니다. 그런 상승의 여정이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목표가도 최대로 이 100K까지는 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격이 아니라 움직임이다. 이 100K 정도에서 움직임에서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긴 말씀드렸던 이렇게 도지 캔들이 발생하든가 또는 이번 주 이렇게 마감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작은 도지 캔들로 마감하는 이렇게 100K 부근에서 마감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단기적으로 이 상승의 과열을 시키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캔들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쫙 올려버리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단타 매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안내를 드리자면은 저는 비트코인 이 선물이라고 하죠. 레버리지 매매를 할 때는 이런 하모닉 패턴 기술적 분석을 사용을 해서 매매를 자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언급드렸던 롱 포지션 부분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11월 15일, 14일 정도에 언급드렸던 내용을 볼게요. 비교해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게 11월 14일 날 브리핑 드렸죠. 그래서 만약 단기적으로 조정을 더 준다면은 86K에서 86.6K 부근을 매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패턴은 하모닉 패턴의 가틀릭 패턴을 사용해서 타점을 잡았던 것이고요. 정확히는 86.6K 부근에서 반등이 잘 나와줬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 같은 경우도 태방을 통해서 이거는 패턴을 입히지 않았지만 이런 패턴을 대입을 한 거거든요. 이 하모닉 패턴의 5-0 패턴이라고 해요. 뭐 이거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매매법을 알려드릴 건데 어쨌든 보시면 제가 이때 당시도 11월 18일이었죠. 이때였어요. 이때 당시에 만약 89.3K에서 89.6K 부분까지 조정을 준다면 저한테는 매수 신호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런 매매 기법을 사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잘 반등이 나와 주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게 시간이 되고 보이는 모습이 보면은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긴 해요. 크게 타점 잡았던 비트코인 외에도 다른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솔라나 같은 거 타점 같은 거 보이면 기록하고 좀 공유하는 방향이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점이 안 걸릴 때도 있고 뭐 손절이 나는 경우도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시스템 매매라고 하죠. 제가 쓰는 이 하모닉 패턴은 심리적인 걸 많이 배제할 수 있는 매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이런 시스템 매매는 익절 손절이 반복돼도 시드가 우상향하는 좀 매매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작년 통계로 70%의 수익을 저는 그런 결과값을 냈어요. 때문에 해당 매매법을 좀 원하시거나 또는 해당 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이 기록들에 좀 참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거기다가 참여라고 보내주시면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